그럼 30분인데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기 심여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지금 잘 나오고 있을까요? 저, 어, 현재 저는, 어, 포워딩, 뭐, 특송업체, 그 다음에 뽀삐에, 어제 우리 서 과장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 업체에 재직 중이고, 그리고 중국 위해에, 배대지 운영 중이고, 그 다음에 일본 오사카에 배대지를 이제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서, 아, 판매도 같이 하면 너무 좋겠다. 왜냐면 저희 중국 화주들 보니까 하루에 막 몇천 개씩 팔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나도 이렇게 좀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요걸 한번 시작해 봤는데,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얼마 전에 일요일 날 새벽 1시에 하나 팔았다고 이게 자랑했을 때 저 진짜 너무 심장 떨려서 밤새 하나도 못 잤거든요, 잠을. 너무 신나서, 아, 이렇게 팔아야 재밌구나. 저도 이제 앞으로 꼭 1억셀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대표님들도 어쨌든 제가 조금이나마 뭐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이 퍼스트 배대지 지금 제휴하고 계시잖아요. 그, 그 퍼스트 배대지도 저희 특송업체 손님이셨어요. 거기가 크모비 전문이라서 대형 화물을 한 2, 3년 전에 평택세관에서 금지를 시켜서 인천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저희랑 지금은 안 하시는데, 그, 거기 이진아 대표님 되게 좋으신 분입니다. 성공하실 것 같았어요. 옛날부터 되게 열심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대지나 이런 통관 같은 거는 이제 아무래도 저는 조금 많이 해봤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흡하지만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그때 보시면 쭌쭌쌤 강의에 우리 통관이란 배우셨잖아요. 우리 수출, 수입, 반송하는 일. 그쵸?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셀러니까 수입이 가장 위주라서 수입 위주로 좀 말씀드리고 수출이랑 반송은 아주 조금씩 맛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보통 목록 통관하고 우리 간이 통관하고 일반 통관 배우셨잖아요. 우리 보통 배대지래. 우리 구매 대행 할 때 쓰는 그 통관은 그 150불 이하 해당하는 목록 통관. 통관 목록을 이제 목록만 제출해서 아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끔 목록 통관을 진행하는 걸로 우리가 하고 있고, 또 간이 통관 같은 경우는 150불 초과해서 이 간이 신고를 해야 되는 물품만 이제 간이 통관을 하고, 또 일반 통관 같은 경우는 간이 통관이 안 되고 목록 통관이 안 되는 이런 배제 물품들. 어제 우리 어, 서 과장님이 공유 같이 해주셨던 수입 요건 확인 품목 요 서류에 보시면 이제 요런 서류들은 이제 간이 통관이 아니고 일반 통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말고 뭐 어차피 이런 디테일한 거는 뭐 몰라도 되시는 것 같긴 한데 어 우선 요런 것들 우리가 지금 이제 구매 대행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알리랑 타오바오에 주문 넣고 결제하고 이제 배송 기다리는데 이제 통관이 돼야 이제 배송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CS를 하려면 통관 상황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우리 컨테이너 반입하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뭘 잘못 눌렀나 봐요. 영상 보이실까요? 이게 컨테이너에서 지금 우리가 주문한 물품들 이렇게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직원이에요.
여기 원래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금지인데, 우리 중국 화주가 요거 하도, 하도 찍어달라고 홍보에 쓰고 싶다 그래서 우리 직원 보고 찍어달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이 뒤에, 이 엑스레이 뒤에 컨테이너가 있고, 이렇게 컨테이너에서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예, 이런 작업을 우리 특성업체가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네,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오늘 너무 연습을 안 해가지고 뒤죽박죽일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잘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우선, 요새 그 통관 이슈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우리 뭐야, 마약도 들어왔었지. 그 다음에 뭐 중국발 우편물, 독국물 열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인천항, 평택항, 인천공항 모두 이제 반입검사 되게 엄해져가지고 좀 통관 효율이 되게 많이 낮아졌었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이제 더 느린데, 이제 뭐 그런 이슈들 때문에 뭐 한 줄 반입, 아까 그 컨테이너 내려올 때 그 보셨죠? 그 30cm씩 띄어서 이제 박스를 반입시키는 거예요. 엑스레이 검사하면서. 그런 것까지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세관이랑 관세청에서 안 되겠나 싶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벽 6시 반부터 어, 밤 12시까지 이제 특성업체에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관 효율을 높여준다고 하니까 뭐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보통 지금 일주일가량 걸리거든요. 평택 같은 경우 인천도 일주일 조금 넘게 걸리고 통관되는데, 어, 그래서 조금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또, 아, 이게 보통 이런 우리가 구매 대행할 때 시키면 급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뭐, 옛날에 그 할로윈데이 때 저희 고객이, 아들이 할로윈데이 유치원 때 입어야 된다고. 그걸 꼭 장치장에 가서 직접 찾으면 안 되냐고.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거기는 일반인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뭐 울고불고 막 난리를 쳐서 앞에서 직원이 갖다 주고 그랬던 적도 있었고, 뭐 개업해야 되는데 개업식 날 집기류가 안 와서 안 된다. 뭐 해서 뭐 그것도 뭐 화물차 불러서 막 이렇게 해드린 적도 있었고, 이게 통관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조금 항상 통관 상황은 좀 약간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 우리 배운 거는, 지금 자꾸 강의를 하는 거 말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게 되네, 하다가. 네. 그래서 일반 신고 대상 에는 이 간이신고 배제 대상 물품 중에 다른 건 그냥 모르셔도 되는데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FT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물품. 요거는 일반 신고 대상인데 사실 배대지에서는 간이신고랑 일반 신고를 수수료를 차별해서 받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특성업체 같은 경우는 간이신고랑 일반 신고에 대해 관세사 수수료도 다르고 창고료도 다르고 그래서 사실은 비용이 일반 신고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음, 이런 다른 점이 있다. 좀 아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세관 취하 대상을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이 취하 대상을 왜 했을까요? 이거는 팔면 안 되니까. 팔면 안 되고, 주의하라고. 이런 걸 팔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싶어서, 다른 거는 어차피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잘 알려주셨어가지고, 저는 요쪽으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때 우리가 항상 계속 우리 강조하고 있는 지재권, 상표권, 디자인권. 이제 계속 알고 계시죠? 어차피 대표님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요건 있는 거. 전파법 대상, 그 다음에 식품, 그 다음에, 어, 의료법 대상.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타투 기계, 렌즈, 그 다음에 레이저 제모기 같은 거, 아니면 미용 기계도, 다 미용 기계지만 의료 기계로 이제 인정을 하는 것들은 이제 세관에서 통관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이런 거는 안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개인 자가 사용 범위 초과 수량 과다. 이거는 그때도 우리 쭌쭌쌤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자가 사용 용도로 인정되는 그 기준까지만 이제 우리가 통관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런 것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고물품, 현품 및 품명상의. 이거는 이제 뭐 실제 뭐 여기 얘 보시면은 자전거 부품으로 신고를 했는데 실제 제품이 가방이 들어있다. 이러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 네, 이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언더밸류. 언더밸류는 이제 사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50불 당연히 이하로 신고하면은 세금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뭐, 배송비 포함해서 뭐, 150불 이상이냐, 어떤 금액으로 신고 금액을 잡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거를 뭐, 세관에서 일일이 이렇게 작은 셀러들한테 뭐, 소명을 해라, 너 구매 내역 뭐, 제출해라, 이러진 않으니까, 사실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 셀러들, 저희 중국 셀러들 같은 경우는 그 레노바 패드 파는 셀러가 있는데, 걔네들이 한 18만 원에 올렸어요. 그러면은 딱 세금 149불? 이렇게 올려놓고 세금을 안 내고 고객들한테는 광부가세 포함으로 팔고. 그래서 엄청 이익을 많이 내다가 세관에서 그걸 무더기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 몇 천만 원 세금을 더 냈었어요. 얘네들 판매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웬만하면 이런 작은 셀러들의 가격, 뭐, 언더밸류 신고는 그렇게 많이 잡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신고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 되는 거. 이거는 밀수잖아요. 신고 서류에 없는데 실제 들어있으면. 그런 거는 밀수라고 해서 모든 세관에서 가장 위험하게 보는 아주 안 좋은 범죄로 보는 거죠. 이것도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 소비가 아닌 수입 판매 목적.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목록 통관하고 하는 이유가 이제 자가 사용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악용해서 주변에서 한 30명 개인 통관부를 해요. 그래서 뭐 대추, 뭐 고춧가루 이거를 5kg씩 다 제한이 있거든요. 5kg씩 다 사서 어떤 중국 판매자였어요. 근데 그걸 다 사서, 판매 목적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취하돼서 장치장 아까 거기에 한 3개월 되면 체화돼서 냉동 보냉고 들어가거든요. 거의 썩다시피, 거기는 쥐가 돌아다닌대요. 이런 식품들 썩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도 판매 목적은, 보내면 안 된다. 그리고 안보 위의 물품. 아시다시피 뭐 칼, 총 이런 건데 이거는 보시면 칼이랑 총은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아시죠? 우리 장난감 총이나 장난감 칼 이런 것도 많이 우리가 소싱하고 팔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거 여기 이제 우리 중국 판매자가 저한테 이런 걸 한국으로 우리가 판매를 할 거다. 얘네 실제 판매자더라고요. 얘네가 되게 쿠팡이랑 뭐 옥션, 뭐 11번가, 뭐 롯데온 엄청 잘 파는 판매자예요. 저희 손님인데. 근데 요 손님이 뭐야. 저한테 여기 보시면 이게 총 사진이거든요. 예, 여기 보면 저거 참핀, 찌짱 파송, 칭원 하이관, 베이안 이렇게 해요. 뭐라 그러는 거냐면 이거 총 보낼 건데 세관에서 통관할 준비를 시켜달라. 네, 여기서 얼통완쥐 이건 아동왕구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아동왕구냐 물어봤더니 맞대 아동왕구래. 근데 제가 이거 15세 이상 표시 스티커가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서 이거는 15세 이상 스티커가 없으면은 그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된다. 아동 완구라고 했으면 그랬더니 15세 이상 스티커가 어떤 모양이냐라고 해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면 만들겠대요. 그래서 만들어서 여기다 떡하니 중국 애들 아동 완구 15세 이상 중국, 원산지 중국. 그래서 아동왕국 빼라고 지금 제가 돼지꼬리 해서 보내줬죠. 중국 애들. 그래서 아동왕국 빼서 이렇게 해서 통관을 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약간 편법인 것도 있는데 여기 사이트에 보시면 제가 사이트에 URL에 꼭 15세 이상 표시하라고 했어요. 얘네들 보면 얘네도 이 해외 배송 상품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15세 이상 소형 권장입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얘네도 팔고 싶으니까 엄청 잘 판 것 같아요. 얘네들도 보시면 얘네 판매 엄청 잘하는 애들이라서 나중에 이런 거 판매하는 거 제가 공유 드리면 우리 이런 거 같이 소싱해도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자 통관. 저희 어제 배웠잖아요. 사업자 통관. 사업자 통관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원산지 표기 대상 여부인지 미리 확인을 해야 되고 사입할 때 사입하거나 이제 만약에 구매 대행 들어왔는데 대량으로 우리가 주문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을 진행해 줘야 되는데 이제 보통 배대지나 포워딩 업체에서 다 해줘요. 견적 잘 받아가지고 제일 싸게 해주시는 게 제일 맞고, 뭐, 나중에 추가 운임 따로 안 받는 그런 업체 찾아서 해주시는 게 더 편할 것 같고, 원산지 표기는, 만약에 안 하면 처음에 한 번은 그냥 보수 작업,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창고에서 스티커 다시 붙여서 반출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두 번째부터는 이제 과태료가 들어가요. 과태료는 이제 신고 금액에 따라서 비율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나중에 그리고 원산지 표시는 현품에 하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이런 요건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HS 코드. HS 코드는 협정 대상 여부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저희 그 HS 코드 어제 우리 서 과장님한테 또 배운 거 있었잖아요. 우리 다행이다. 어제 막 배워가지고 다들 기억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보시면 그 HS 코드 같은 경우는 우리 협정 세율이 FTA가 있고 RCEP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FTA는 우리 그냥 자유무역 협정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RCEP라고 이제 얘네도 이제 우리 나름 이제 자유무역 같은 걸 이제 하기 위해서 협정을 맺은 건데 보통 FTA 협정이 우리 협정 세율은 당연히 더 적용이 많이 돼서 이 FTA 협정을 적용하는 게 더 세율이 싸요. 그래서 보통 원산지 증명서 어제 그 서 과장님이 보여주신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그 FTA를 적용받을 수 있고 협정 세율을 근데 또 여기서 팁이 제가 위에서 적어드렸는데 이제 $700 이하는 원산지 증명서 없이 FTA 협정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일반 통관 제가 맨 위에 그 빨간색 표시해드렸던 거는 그 협정 적용권 같은 경우는 간이 통관 아니고 일반 통관으로 진행해서 이제 창고료가 조금 한 몇백 원 정도 비싸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거는 있어도 어쨌든 세금이 더 싼지 창고료가 더 싼지 관세 수수료가 더 싼지 이제 판매하실 때 이제 대표님들이 어느 게 더 나한테 유리할까 생각하시고 이제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뭐 판매가 정하고 할 때 우리 보통 잘 파는 판매자들 우리 보니까 그 관부가세 포함으로 해서 이 협정 해가지고 세금으로 이 이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서 보통 제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요 하얀색 그 HS 코드는 이제 FTA가 더 낮은 거 협정 세율이 원래 기본 화장품은 8%인데 협정은 0.6%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가 여기 맨 밑에 그
FTA RCP 써있는 요 6202-401090 요거는 한번 보시면 6202-401090 아, 저기 어제 그 HS 코드 그 내비게이션 그거 무료잖아요. 저는 이건 유료라서 유료 사이트예요. 여기 보시면 얘는 윈드 재킷, 뭐 오버코트 이런 제품이래요. 근데 기본 관세는 13%, 그다음에 FTA 중국 11.7%죠. 그죠? 근데 RCP 6.5%래요. 그래서 이 미리 이런 걸 좀 확인해서 하시면 이제 세금 쪽으로 조금 비용을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하나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디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네. 음. 그리고, 얘기 안 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보통 LCL이나 이런 거 저기 보내실 때, 사업자 통관할 때, LCL로 보내거나, 뭐, 아니면 뭐, LCL로 보통 보낼 때가 있는데, 사입할 때, LCL, FCL 말고,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특송 전자상거래 그 사업자 통관 그 멀티건으로 보내면 비용이 훨씬 싸요. 배대지에 그렇게 신청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더 또 훨씬 싸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음, 그리고 또 가구 관세가 0%인 거는 혹시 대표님도 아실까요? 네, 강의 파일을 꼭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0%, 가구는 보통 0%예요, 관세가. 근데, 그, 보통 관세가 0%지만 0% 아닌 가구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주방용 목재 가구. 그거는 0%가 아니라서, 원래는 당연히 가구 관세는 0%니까, 그, CO 원사지 증명 없이 이제, 그, 통관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협정 세율을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주방용 목재 가구 같은 경우는 8%니까 CO를 받아야 뭐, 나무로 된 식탁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CO를 받으셔서 이제 관세 할인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700불 이하는 협정 적용이 원산지 증명 없이 가능하다. 요거는 좀 항상 셀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뭔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요? 어, 그래요. 근데 배대지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가격이에요, 가격. 가격이 싸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남겨 먹어야 되는데, 가격이 제일 중요하고, CS 속도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들이 막 내 물건 언제 막 계속 막 짜증내고 있는데, 저도 웃으면서 얘기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서비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손분실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내 물건은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여러 군데를 선택해서 보낼 수 있는지. 왜냐면 통관이 뭐 인천항이 뭐 일주일 걸리는데 평택항은 당일 통관이다. 뭐 항공이야 워낙 좀 빠르니까 뭐 이런 거를 선택해서 보낼 수 있는 통관 효율이 좀 있는 곳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카드 수수료를 별도 받는지 카드 수수료를 따로 받으면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배대지 선택 시에는 이제 이런 거를 좀 미리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모르면 당한다고 꼼꼼히 따져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수입이 있으면 이제 수출도 있겠죠. 이제 수출 같은 경우는 저희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특송 수출 보내듯이
수입하듯이 이제 중국도 우리가 여기서 컨테이너를 짜서 보내면 이제 얘네들도 똑같이 이제 우리처럼 전자상거래 수입 통관을 하겠죠. 그래서 보통 한국 판매자들이 이제 이런 중국 쇼핑몰 핀도더나 테무, 타오바오, 징동, 티몰 이런 데 입점해가지고 이제 한국 제품을 팔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특송업체에다가 이제 물건을 입고시켜 놓고 이제 포장해서 중국 우리처럼 이렇게 목록 통관을 시켜서 이제 중국에서 통관을 해서 중국 소비자한테까지 여기 한국 저희 창고에서 중국 송장, 웬통, 중통, 션통, 윈다. 우리 뭐 대한통운, 우체국 뭐 이렇게 한지인 택배 있듯이 얘네들도 택배사가 이제 종류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송장을 붙여서 이제 중국에 보내면 하루 만에 이제 배가 가서 똑같아요. 우리 뭐 인천항, 평택항 들어오는 거랑 똑같이. 그래서 이것도 한국 택배 가격으로 중국으로 택배를 보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보통 반송이 나중에 혹시 필요하실까봐. 반송이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이게 또 이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인정하는 게 없기 때문에 간이나 일반 빼고 실제 필증이 나오지 않는 목록 통관 같은 경우는 인정을 안 해줄 수 있어서 반송을 할 때는, 아무래도, 정식 반송보다는 이제 뭐 몰래 보낸다거나 이제 삐자 쓰거나 이제 뭐 이런 걸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팁이 이제 중국은 300위안이 이제 우리 150불처럼 300위안 미만이 이제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이제 택배 가격만 받고 반송을 보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나중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세금은 좀 비싸요. 이제 300위안 넘어가면 20%에서 50%까지 세금을 매기거든요. 얘네들이. 여기 보시면, 세금 표를 제가, 여기 있다. 어디 갔을까요? 아, 정말 컴맹 미치겠네요. 잠깐만요. 아, 여기 있다. 네. 여기 보시면 중국도 똑같이 우리 한국처럼 300위안이에요. 네, 맞아요. 중국은 300위안이 커트라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300위안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고 300위안이 안 되면 세금을 안 내는데 근데 이것도 뒤에 또 뭐가 있어요. 얘네들도 보통 모든 나라가 똑같아요. 수출은 관대하고 수입은 빡세요. 그래서 수입할 때 모든 조건이 다 충족해야 수입을 허가해 주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내는 건 쉽지만 받는 거는 어렵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세율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얘네는 보통 대부분 한 2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얘네는 300위안 미만이어도 출세율이라고 해서 12%.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개의 물건을 보내면 12개는 300위안 미치어도 세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또 따로 뭐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반송 같은 거 진행하실 때 정식 반송도 가능은 해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 석 달 전자상거래 정확히 이제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한 중국 세관에 정식 반송은 가능하고요. 정식 반송은 이제 비싼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은 정식 반송을 신청하셔서 하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반송은 필요하니까 왜냐면은 중국에서 비싼 물건 왔는데 판매자가 우리가 다 떠안으면 그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반송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목록으로 수출 나가는 거는 어쨌든 세금 없이 택배비 싸게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해서 만약에 좀
비싼 물건이면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음,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나중에 제가 조금 뭐 이런 강의도 하고 만약에 이런 게 조금 좀 손에 익으면 그 하고 싶었던 건데 저는 이제 이런 특성업체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매일매일 오늘도 무슨 물건이 들어왔는지를 지금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보시면 여기 8월 2일, 8월 2일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무슨 물건이 여기 고객들 이름 이런 거 다 개인정보 보니까 빨리 후딱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판매 사이트 있죠? 이게 다 신고 서류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사이트, G마켓, Q10, 여기 중량이랑 이런 거 있고, 이거는 우선 숨기고, 네. 여기 보면 이제 품명들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중국 애들이 진짜 쿠팡에서 엄청 잘 팔거든요. 진짜 쿠팡, 뭐, 글로벌 셀러 중에 중국 애들이 진짜 잘 팔아요. 이 손님 정말 잘 팔거든요. 전자제품, 뭐, 세금, 관부가세 포함해서 최저가. 진짜 뭐, 레노버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하게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나중에 좀 리스트업해서 같이 우리 대표님들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쵸. 소싱 리스트 확실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이제 생각만 하고 있었어서 제가 이제 지금 막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거를 좀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쨌든 나중에 꼭 기회가 되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좀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미흡하지만 실무는 손을 뗐지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답변을. 없으실까요? 없으면 이제 그만할까요? 저 너무 금방 끝나나요? 원래는 되게 뭔가 많이 준비를 하긴 했는데, 아, 지재권 관련해서 세관에서 통관이 안 되면, 따로 연락이 간다기보다는 저희 송장번호 제가 아까 요거는 그럼 한번 아직 시간이 많이 안 지났으니까 요거는 같이 한번 해드릴게요. 보시면, 어, 또 뭔가를 눌렀다. 네. 어, 여기서 보시면 제가 지적재산권 침해 이렇게 해서 예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유니패스 들어가서 조회를 하면 어, 음, 여기 보시면 어, 보류 통관 목록 보류 이렇게 뜨죠. 이렇게 보류 뜨는 것들은 지재권 취하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내 물건이 너무 안 온다. 근데 지재권이라고 따로 세관에서 먼저 연락을 해주지는 않아요. 그냥 내 물건이 왜 안 오지? 그러면 이제 유니패스에서 조회 한번 해보시고 보류 왜 보류인지 여기 이 보시면 이게 송장 번호거든요. 하우스비엘 그리고 여기 특송업체라고 돼 있는 거 요거 누르시면 이제 배대지에서보다 조금 더 빨리 배대지도 이제 이런 특송업체들의 손님들이니까 더 빨리 이제 내 송장 번호를 알려주고 이거 언제 되니? 이거 왜 통관이 안 되는 거니? 내가 뭘 해줘야 되니? 구매 내역을 줘야 되니? 뭐 URL을 줘야 되니? 뭐 이런 거 하면 얘네들한테 직접 주면 더 빨리 통관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또, 네. 잠깐만요. 근데 채팅방이 사라졌어요.
잠시만요. 아, 리스트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가 그냥 단톡방에 넣어드릴까요? 우선 제가 그거는 방법을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들한테 저기 상담을 한번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좀 퀄리티 있는 자료로 다시 그러면은 만들어서 좀 가공해서 드리는 걸로 하고, 배돼지 통한 반품은, 네, 반품 과정은, 네, 잘 해달라고 해야죠. 배돼지 과실이 아니면, 배돼지는 자기네 과실이 아니라고 항상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목소리 크고 이겨야죠. 이기셔야죠. 어쨌든 본인 과실이 아니라고 할 텐데, 뭐, 인정상 얘기해달라고 해도 상관없고, 어쨌든 저는 특성업체도 있고, 재직하고 있고, 그 배대지도 하고 있지만, 저는, 웬만하면 다 배상해드려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비싼 거는 이제 반반? 그 정도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제, 아, 저는 중국 쪽도 하고, 일본 쪽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쪽은 이제 뭐, LCL, FCL 뭐, 콘솔 같은 거나 통관 같은 거는 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항공이나 뭐, 해상 같은 거는. 그런 거는 다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돈 안 받고 제가 다 저기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대지 사업이요? 배대지 사업은 제가 이제 특송업체에 이제 5년 넘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친한 배대지 사장님이, 어, 신부장이 너무 탐난대요. 그래서, 아, 좀 같이 하면 안 되냐. 그래서 한 1년 좀 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손님이 없는데, 뭐, 제가 파워셀러가 돼서 제가 손님이 되려고요. 그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죠? 그럼 되죠. 그럼요. 네. 뭐, 우리 모두 파워셀러가 돼야죠. 그럼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배대지가 위에 있어요. 어쨌든, 저 강의 꼭 1시간 채워야 되는 거 아니죠? 아, 업체명을 공개를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서 과장님이 그 쓰고 계시는 퍼스트 배대지 있고 저기 바른 직군가? 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막 말씀을 허락받 허락을 받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도가 있죠. 그거를 제가 강의한다고 막 맘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 그거는 나중에 한번 허락을 받고 네,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희 이렇게 이런 인연이 되어서 너무 대표님 만나서 너무 행복했고 내일 마지막 강의 정말 우리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